네, 이제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와 정가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하락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죠?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후보 등록하는 시점 전후 조정기를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수 표심이 옮겨와 있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었는데요. 이 보수 표심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이 홍 후보 쪽으로 옮겨갔고 또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이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는 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강 구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뭐 깨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붙었다. 박빙의 접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1차 토론, 2차 토론, 이게 토론 2번 지나갔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장외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습니다. 예. 상호 네거티브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이제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약 후보들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는 지지층은 탄탄한데 확장성의 문제다. 예. 40%에서 이제 어느 정도나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제였고 안철수 후보는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면서 10%대에서 30% 이상으로 급증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새로 유입된 이 지지층이 지금 정체됐거나 일부 보수 후보들에게 빠지고 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빠질 이유가 1차 토론회에는 열세, 2차 토론회에는 오히려 우세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앞으로 이제 지역별도 있지만 예. 특히 여성층의 지지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은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 육아 발언한 부분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늘었고 사실은 이게 지지층이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원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아니었던 그 유동하던 지지층이 다소 관망세로 지금 정체돼 있다. 한 번쯤 조정 국면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견했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것 같습니다. 조금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배 부원장님?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에서 30%로 빠진 것이 사실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네, 네, 여성과 보수 표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안 후보가 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 보수표를 얻고 있었던 대구 경북에서도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50대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50대는 이 진보와 또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보다 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안정감 또 보다 더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50대의 보수 표심도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 여성 표심이 하락한 부분은 이 유치원과 관련된 논란 또 이 부인과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수 표심을 얻고 있는 안 후보에게 중요한 어떤 직업별 유권자층이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근데 가정주부층에서 이 지지율이 급상승했을 때 문 후보보다도 앞섰던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 가정주부층에서 오히려 이 문 후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 하락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특히 지역별로는 이 영남권에서는 보수 표심이 홍 후보로 항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충청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범수도권인데 이 보수 유권자층의 표심을 끌어안고 있었던 안 후보였는데 이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했던 13일의 토론회 그리고 19일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보다 더 보수 표심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됐고 지금 두 분께서 짚어주신 뭐 안철수 후보의 사립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뭐 부인과 관련한 검증 혹은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결국에는 반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안보관 아닙니까? 1차 토론회 때도 뜨거웠고 2차 때는 더 뜨거워졌고요. 아예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후보는 주적에 관한 논의라든가 이어서 바로 송민순 전 장관의 쪽지 이 문제 때문에 일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햇볕 정책 계승하느냐 아니냐, 네.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또렷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자, 오늘 아침부터 문 후보와 차별화를 하려다 보니까 북한이 주적 맞다. 굉장히 안보관으로 돌아섰어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호남 지지 기반 기존에, 예. 하나는 지금 보수층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 정책이 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수층의 지지가 유입되겠지만 호남은 빠지겠죠. 이걸 공이라고 하면 호남의 지지는 유지되겠지만 보수층이 빠지겠죠. 예.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두 가지 다 해서 빠지는 양상.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중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한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빨리 한 일주일 정도 내에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아까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4월 28일, 29일이 되면 이미 연휴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아주 돌발적인 새로운 이슈가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선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안철수 후보의 분전, 싸움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예. 자 어느 쪽에 선명한 노선을 택할 것이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 지금 뭐 거죠. 일주일 사이에 뭐 많이 빠졌는데요. 또 뭐 다음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뭐 예상하기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네,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사실상 많은 토론회가 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반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기회 동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5월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거든요. 예. 예. 5월 사전- 4일과 5월 5일이죠. 4일과 5일 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는 이미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이달 말 4월 말에는 이 재외 동포들의 또 투표도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 동안 각 후보들은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지금은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문 후보, 안 후보로서는 서로 간에 이 한 주 동안에 누가 5%를 더 차지하느냐 예. 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네. 같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는 안방인 TK에서 네. 지지율이 26%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다면 TK의 보수 표심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집이다. 결집은 일종의 결집인데 예. 이게 집권을 위한 결집이냐? 저는 요즘에 이제 보수층 분들 예. 특히 이제 굉장히 뭐 TK 중심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상류층에 있는 분들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유랑 보수라고 불렀습니다. 예. 노마드 보수다. 부유하는 보수인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서 사실은 뭐 황교안 국무총리로 갔다가 전혀 다른 결이지만 안철수 지사가 낫지 않느냐 했다가 안희정 지사가 예. 낫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로 모인 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적지 않은 표인데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결국은 문이나 안이나 문 모두 다 야권 주자라고 한다면 집권 이후 기존의 보수당은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든 뭐 바른정당이든 모두 다 야당 생활을 해야 되는데 5년의 야당 생활을 하기 위한 오히려 힘을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지금 사실은 YTN에 오늘 나와서 주호영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집권 가능성은 낮게 본다. 예. 하지만 이 집권을 놓치더라도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정당들은 야당 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얼만큼 우리가 선명한지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야당으로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여기선 대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안철수 후보가 안보관을 강하게 이야기해도 안보 공약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예요. 그동안 이 유승민 후보가 계속 해온 얘기가 안보는 강한 보수, 그 대신 경제 부분은 개혁적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럼 안보에 있어서는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안보론을 강조해서 나도 보수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하면은 원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안철수 후보의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선거 이 전략에 딜레마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안보 이슈를 어느 후보도 독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이유로 꼽을 수가 예. 있거든요. 안보라면 홍준표, 안보라면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후보가 독점을 못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거기다가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영남과 호남 쪽에서 양쪽에서 싸움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예. 또 보수와 중도 양쪽에서 또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 예. 어떤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수 표심을 잡으면 중도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호남 쪽을 강조하게 되면 영남표가 이탈하는 그래서 이 호남을 가지고서는 문 후보와 격돌을 예. 하고 있고요. 또
이 영남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안 후보로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예. 쉽게 이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안 후보로서는 그렇다면 보수와 중도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또는 영남과 호남의 표심을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한 주 동안 가장 큰 지금은 이제 뭐 과제가 될 풍선 걸로 효과처럼 이제 어느 쪽을 그렇습니다. 잡으면 어느 쪽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딜레마하고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그런 그런데 구도 그게 같아요. 묘한 게 안철수 예. 후보가 예언처럼 암시를 걸어와서 예. 나름 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게 양자구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자구도는 아니고 이제 다자구도입니다만 양강구도까지는 갔었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삼약 중에서도 보수 후보가 둘인데 계속 표를 뺏었다 줬다 하는 풍선 효과에 주고받는 효과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선전하면 집권 가능성이 없어도 선명해서 나는 표를 주겠어 하는 분위기가 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요거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홍준표 후보가 TK에서 1위로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그 논쟁이 있어요. 보수층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이냐 이제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냐 이제 홍이냐 이런 고민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갑재 대표는 사표 방지 심의로 네. 안철수와 홍준표의 연대로 그렇죠.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이후에 야당이라도 강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예. 그 보수 정당에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과 예. 그래도 이 무는 안 되니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갈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식자층 보수들의 큰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TK 지역에서 이 고민이 아주 심각한데 지금 표심은 유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철수 후보에게 전혀 좋지가 않은 게 예. 보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고민을 하죠. 예. 그럼 선택은 갈릴 겁니다, 분명히. 몰표로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거예요. 예. 두 번째 뭐냐면 그럼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이 논쟁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를 찍어주겠냐 이거예요. 불신이 점점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크게 나눴을 때 두 층의 지지층에서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요, 여론조사를 요즘 뭐 거의 아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참고 지표로 우리가 본다면 전 지역에서 빠지고 있다. 예. 이거 안철수 캠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천 예. 지역은 우위라고 했는데 인천 지역 많이 빠졌고요. 예. 충청, 세종, 대전 지역 우위라고 했었는데 빠졌고요. 예. 호남 빠졌고 TK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PK 지역은 문재인 후보가 좀 우세했었고 예. 서울도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소 우세한 이제 격돌 양상인데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 현상. 풍선이 전체적으로 이쪽이 빠졌으니까 저쪽이 예. 늘어나면 유지가 되는데 7%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예. 잘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홍준표 7%? 후보 2% 올랐고 유승민 후보 1% 올랐는데 예. 절반 이상 4%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예. 관망세로 돌아섰고 부동층으로 돌아선 고민 건가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부동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이 안 후보에게 가해 있던 보수 표심은 이 표류하는 보수 표심, 확고하게 다져져 있는 이 안 후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는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 동안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 안보가 됐든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 보수층까지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느냐, 예. 그런 행보를 보이느냐, 아니면 이 선거공학적이긴 하지만 많은 이 국민들로서는 거부감이 있는 또 유권자로서는 이 선거공학적인 그런 예. 이 시도이긴 하지만 단일화에 대한 부분도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강론을 통해서 보수 표심이 적극적으로 옮겨오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주춤하게 된다면은 1, 2위 간 이 당선이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이 주춤했던 단일화 시도가 재차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서든 또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든 다시 한 번 더 거론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단일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또는 뭐 지지 선언이라고 그럴까요?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예. 지금 5명 주자의 토론을 보시면 예. 절대로 양보할 주자, 스스로 예. 물러설 주자는 없어 보이고 그럼 당 차원에서 뭔가 통합, 연대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예. 바른정당 내부에서 이제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은 보입니다만 예. 당 지도부는 끝까지 갈 분위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오자구도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예.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큰 고민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안철수 후보 자체는
세대로 지금 분석을 해보면 40대, 50대를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40대, 50대가 50대 이상은 안 후보 쪽으로 쏠리다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안 후보가 주장하는 게 가장 젊은 후보고 50대 기수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대 기수론이 연상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시절 모습을 많이 매칭을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엔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안철수 후보가 자 북한이 주적 맞다 안보관 강하게 선언했는데 예. 주적 맞다고 동의를 했고 사드 배치 당론 이미 대선 후보 입장에 예. 따라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YT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상황은 안 하실 거지 않냐? 예, 예. 난 국회의원 할 거다. 그게 제일 좋다. 그런데 초대 평양 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예.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고 햇볕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스탠스를 했는데 또 평양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보수층에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빨리 좀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배 본부장님은 오자구도로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는 또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또 볼 수밖에 예. 없는데 그런 만큼 이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단일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또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표 방지 심리에서 그런 단일화 같은 이 표심의 이동도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현 단계에서는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고 또 이 지금 현재 정치 현상이 누가 단일화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또 보탬이 된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 막판에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으로 실제 선거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뭐 떠다니는 보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상당한 관심인데 그것이 안철수 후보로 향할지 홍준표 후보로 향할지 유승민 후보로 향할지 네. 지금 갈래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사실, 그 예, 대목입니다. 설거지 논란은 2차 토론회에서 어느 네. 정도 해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네. 이번에는 그 돼지 발정제 이게 좀 논란이 심각합니다. 있죠. 이건 예. 심각. 본인은 이제 부인을 했어요. 예. 들은 이야기를 좀 과장해서 적은 정도 수준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어요. 회고록이. 그런데 지금 이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회고록이라는 걸 얼만큼 엄정하게 적어야 하는지 그걸 입증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난 회고록을 그냥 장난으로 썼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엄중한 거거든요. 대선 후보로. 그럼 똑같은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면 굳이 왜 그 대목을 집어넣는지. 그럼 이걸 재미로 넣었다고 하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토론 때 세탁기 이야기 예. 굉장히 재미를 줬어요. 이거는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설거지 논란.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있었는데 웃음으로 잘 넘어갔어요. 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후보한테 대신 야단을 세게 맞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아서 이거는 일단-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예, 예. 결국은 어찌 보면 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도 거의 범죄로 다 예, 예. 인식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예. 지금 보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던 기회를 안타깝게 회고록 때문에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가 하고 아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 예. 들은 이야기를 적은 쓴 것일 것이다. 뿐이다라고 해명한 게 맞습니다. 오늘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예. 이것이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인데 예, 이런 대목을 지금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예. 재미로 알겠습니다. 넣기에는 대중들의 상식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지금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오늘 그, 쪽지를 공개했죠?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촉발된 게 TV 토론 아니었겠습니까? TV 토론부터 잠깐 들어보시고 이걸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이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지난번에
예, 뭐 저기서 언급된 그 문건인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단초가 될 만한 문건을 송민순 장관이 이제 직접 그렇죠.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오늘 또 대구 맞습니다. 기자들한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문후보 측은 방침을 이미 이제 정한 뒤에 사후에 이제 북한에 네. 알렸다 이런 입장이고 예. 이 회고록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왜곡됐고 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공방을 좀 어떻게 그리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제2의 NLL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죠. 예. 색깔론이다, 북풍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되는 대목이 문재인 후보 측에도 분명히 있어요. 예. 16일에 기권으로 결정은 했다. 대통령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입장도 그러하다. 한데 이제 이 비둘기파와 매파가 격렬하게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전 청와대 내에서 또는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목이죠. 그때 이제 모두가 참여를 했는데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매파였던 거예요. 인권 문제에는 그래도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니냐. 나머지는 반대를 했고 네. 남북 관계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송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틀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도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국정원은 확인을 한 겁니다. 어떤 경로로든 오늘 쪽지가 그거죠. 국정원장이 바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에 보면 북한과 분명히 뭔가 전통문이 오갔을 것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 휴민트 등 외부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예. 북한 당국의 입장이 적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경위와 과정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치해야 예. 팩트로 확정될 수 있을 텐데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이 국가안보실장 입장들이 다 한쪽으로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은 개입할 권한도 없었고 여기에 관심도 없었고 주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결정한 것인데 송 장관만 그때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해 이제 빙하는 움직인다. 그 책 나왔을 때도 같은 해명이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 송 장관의 입장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확인이라든가 문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선 또 기밀 문서를 공개해야 되니 네. NLL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격돌했는데 NLL이 유출된 것은 사실처럼 보이고 NLL의 내용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다 보니 절반은 이게 NLL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절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예. 국론만 쪼개졌어요. 예. 그런 상황을 다시 여기서 겪어야 되는지는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간단히 상황입니다. 배 본부장님 말씀 듣고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진실 공방이기는 한데 큰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주적 논란과도 연결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의 판을 뒤엎을 만한 이슈는 아닐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네. 이유는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NLL 논란이 고스란히 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어갔다면 예.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문에 위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위기 인식, 즉 지지층, 문 후보의 지지층들이 위기 인식으로 결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러한 반사 이익을 안 후보와 홍 후보가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예. 선거의 판 전체를 뒤흔는 이슈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